한 가지가 더 있어.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2025년 들어와서 재밌는 노트북 전쟁이 시작되었죠. 인텔 루나레이크가 나오면서 몇 년 만에 엄청 잘 나오다 보니 인기가 있기도 하고, 솔직히 갤럭시 북5 프로가 엄청 뭔가 쩐다라기보다 환율도 오르고 루나레이크 칩도 비싸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더 오를 줄 알았는데 미쳤나 싶을 정도로 외사 노트북보다 갤럭시 북이 더 저렴하게 나와서 완전 난리가 났었죠. 아무튼 울트라북에서 오랫동안 터줏대감인 LG 그램도 최근에 갤럭시 북이랑 엄청 이제 경쟁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국산 노트북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두 대 모두 다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북5 프로, LG 그램 프로 비교 사용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구입한 건 둘 다 루나레이크 모델로 구입했고요. 모두 16인치 모델로 구입했어요. 저는 원래 휴대성 때문에 14인치를 더 선호하기는 한데 이번에 그램은 14인치에는 루나레이크를 안 넣어줬더라고요. 루나레이크는 16인치랑 17인치만 있어요. 먼저 디자인, 스마트폰과 다르게 아직까지 노트북은 브랜드마다 그 개성을 좀 잘 살리고 있는 듯해요. 삼성의 경우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해서 좀 단단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요런 이제 깔끔한 디자인을 추구하고 있고요. LG는 무게에 집중해서 마그네슘 합금 바디를 사용해서 엄청 얇고 가벼움을 강조하고 있죠. 옆으로 봐도 이제 실제 높이는 LG 그램이 더 낮아요. 근데 이제 깔끔함은 또 이제 갤럭시 북이 금속 소재이다 보니까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 근데 그램이나 갤럭시 북이나 이제 오랫동안 이제 비슷한 디자인이라서 좀 식상하긴 하거든요. 게다가 갤북은 거의 한 3년 동안인가 같은 디자인이라 조금 식상하긴 해요. 그나마 이제 LG는 이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판이 좀 바뀌었어요. 뭔가 대리석, 포세린 같은 한지 같은 느낌을 줬거든요. 살짝은 기존보다 조금 더 올드해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램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갤럭시 북보다는 캐주얼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약간은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포트 구성도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HDMI 동일하게 있고 C타입 두 개도 모두 동일하게 있고요. 오른쪽이 좀 다르죠. 헤드폰 잭은 동일하게 있고 A타입은 그램이 두 개, 갤럭시 북은 한 개, 그리고 마이크로 SD 이렇게 있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A타입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램이 더 좋을 거고 C타입을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은 좀 아쉽죠. 저는 개인적으로 A타입 하나, C타입 하나 있는 조합이 좋아요. 삼성은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어서 이게 좋기는 한데 사실 이게 좀 편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손톱이 없잖아요. 놓고 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이크로 SD보다 SD를 더 좋아해서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은 이제 A타입 하나, C타입 하나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그리고 노트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게이죠. 그램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플라스틱 같다고 엄청 많이 까이지만 사실 마그네슘 합금 바디라서 진짜 가벼워요. 14인치는 갤럭시 북이랑 엄청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16인치로 넘어가면 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대략 한 321g 정도 차이가 나서 상당히 가벼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램 16인치 무게가 갤럭시 북 14인치 무게랑 거의 비슷할걸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갤럭시 북도 처음에 16인치 구입했을 때는 뭐 나름 고급스럽고 금속 바디니까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 그램 16인치를 구입하고 들어보니까 이게 금속 바디 포기하고서라도 그램이 진짜 무게가 진짜 깡패긴 깡패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나머지는 뭐 큰 차이 없죠? 뭐 후면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디스플레이도 이 제조사마다의 방향성이 아주 달라요. 물론 그램도 OLED 버전이 있기도 하지만 LCD가 줄어서 저도 이제 LCD로 구입했거든요. 차이라면 갤럭시 북의 경우 OLED를 사용했고 그램은 LCD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둘 다 16:10으로 동일하고 해상도가 조금 다르긴 해요. 거기서 주사율 차이가 좀 있는 게 그램의 경우 144Hz까지 지원하고 갤럭시 북은 120Hz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게이밍에 좀 맞춰진 거는 그램이다. 144Hz까지 지원하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완성도 그 디자인 면에서 봤을 때는 갤럭시 북이 훨씬 더 깔끔합니다. 베젤도 보면 디스플레이랑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심플하면서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 반대로 그러면 물레 베젤이 따로 나와 있고 조금 두꺼워 보이고 이 베젤 때문에 약간 옛날 제품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소재에서 오는 차이가 그러면 이제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 때문에 살짝은 낭창낭창한 느낌이 있고 갤럭시 북은 무거운 대신 요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힌지는 갤럭시 북이 더 강해요. 그리고 요거는 별거 아닌데 이게 화면을 최대로 열 때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램은 요 정도까지 최대로 넓혀지고요. 갤럭시 북은 그램만큼은 펼쳐지질 않아요. 한 10도 정도 내외의 차이랄까? 디스플레이 방식도 다릅니다. 갤럭시 북은 글레어, 그램은 안티 글레어를 적용했습니다. 이걸 봐도 확실히 지향점이 다른 게 뭐냐면 그램은 노트북이라는 휴대성에 맞춰서 외부 작업에서 좀 더 유리하게 만들어진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안티 글레어를 적용했기 때문에 글레어만큼 쨍한 느낌은 없지만 빛 반사가 확실히 작아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갤럭시북에서 OLED를 사용해서 화질도 진짜 좋고 전장에서는 빛 반사가 너무 심해서 거의 거울을 했었거든요. 근데 갤럭시 북4에서 안티 리플렉션을 적용하면서 와 이제는 빛 반사도 많이 없어졌다 했는데 이 그램이랑 비교하면 이 게임이 안 돼요. 그나마 이제 밝은 화면일 때는 티가 별로 안 나거든요. 자, 어두울 때 지금 완전
거울이죠. 그램은 그냥 안티그 레어라서 그냥 아예 빛 반사 자체가 달라요. 그램이랑 비교하면 갤럭시 북은 거의 거울 수준이랄까요. 재밌는 건 밝기 차이도 존재했습니다. 직접 측정해보니 최대 밝기에서 그램은 400니트까지 나왔고 갤럭시 북 기본 세팅에서 그램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전원 꼽으면 한 380니트 정도 나오고 빼면 한 320니트로 내려가는데 이거는 설정해서 조절할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울트라북은 들고 다니면서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니면 학생이나. 근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저는 화질이 의외로 OLED를 사용한 갤럭시북이 압도적일 줄 알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램이 더 제 눈에는 편했습니다. 이제 블랙은 갤럭시북이 압도적으로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OLED라서 진짜 좋거든요. 뭐 그램이랑 급이 다를 정도로. 근데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을 할 때만큼은 그램이 더 좋아요. 특히 같은 화이트를 띄워놓고 보잖아요. 그럼 갤럭시북은 약간 누런 느낌이 나고 그램은 진짜 그 쨍한 그런 화이트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램의 디스플레이가 더 좋을 거고 게임이나 컨텐츠 감상 위주라면 갤럭시북이 더 좋다. 게다가 그램의 좋은 점이 이거예요. 여기도 이제 카메라가 많이 달려있잖아요. 요즘은 지문 인식보다 얼굴 인식으로 풀리는 그 이제 잠금 방식이 노트북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램은 지원하고 갤럭시북은 그거를 지원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편한데요. 그에 비해 갤럭시북은 OLED를 탑재했기 때문에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할 때의 화질은 그냥 압도적으로 그램 대비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갤럭시북은 디스플레이 터치도 되거든요. 터치도 되는 게 뭐 이제 노트북에서 주로 쓰이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더 낫기는 하죠. 그리고 키보드도 솔직히 이제 둘 다 울트라북 최대한 얇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둘 다 이제 키 스트로크 그 눌리는 깊이가 모두 짧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키보드는 저는 그램보다 갤럭시북이 제 취향에 더 맞았어요.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키캡의 크기가 그램은 좀 작아요. 좀 작은데다가 요 키캡 사이의 간격을 갤럭시북이랑 비교하잖아요. 그럼 이 간격도 조금 더 넓기 때문에 그램을 사용할 때 얘는 처음에 사용할 때 뭔가 이제 좀 적응이 필요한 느낌이랄까? 키를 누를 때의 느낌도 갤럭시북이 좀 더 깁니다. 그램은 이게 조금 짧은 느낌이에요. 아마 그램도 키캡이 더 커지고 깊이만 더 깊어졌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고 나머지는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터치패드는 이거는 진짜 이제 호불호의 영역인 게 뭐냐면 갤럭시북은 진짜 요 Alt에서 시작해서 코파일럿 플러스 PC 요 정도까지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크고 그램은 스페이스바에서 코파일럿 플러스 요까지 조금 튀어나올 정도로 요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 면적은 한 4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큰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갤북이 더 좋고 적당한 사이즈를 좋아한다면 그램이 더 좋습니다. 사용감도 반반이었거든요. 그램은 소재 특성 때문에 무게에 집중해서 그런지 그렇게 단단한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대신 좋은 점이라면 눌렀을 때 소음은 갤럭시북보다 더 좋고 클릭감도 좋았습니다. 대신 그램은 상판도 마그네슘 합금 바디다 보니까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노트북 상판 전체가 좀 눌리는 느낌이라는 게 좀 아쉬웠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블랙으로 구입했는데 얘는 터치패드에 유분기가 좀 보인다는 게 아쉽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램의 디테일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가볍게 만들려고 해서인지 유격이 좀 있어요. 터치패드에서 오른쪽은 좀 올라와 있고요. 왼쪽은 또 내려가 있어요. 이 높낮이가 조금 안 맞다는 거죠. 그에 비해 갤럭시북은 전반적으로 저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너무 커서 오작동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큰 거를 선호해서 제 취향은 여기 더 맞아요. 단점이라면 누를 때 소리 확실히 그램보다 더 크고요. 클릭하는 느낌도 그램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커도 좋은 거지 클릭하는 느낌과 터치하는 부드러움은 그램이 더 좋아요. 스피커도 비교해서 들어봤습니다. 스피커도 전작 대비 두 모델 모두 더 이제 좋아지게 세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들어보니까 지향점이 완전 달랐습니다. 갤럭시북의 경우 고음 위주와 돌비를 위해서 공간 음량 위주로 세팅한 느낌이 들었고 그램은 저음 위주의 세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음이 엄청 강한 것도 아닌 갤럭시북 대비 저음이 더 강한 느낌이랄까요? 들어보면 갤북은 저음이 빈약한 대신 돌비를 켜면 전체적으로 되게 웅장한 사운드를 들려줬고요. 살짝 고음이 찢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컨텐츠 감상에 초점을 맞춰서 스피커를 세팅한 듯해요. 그에 비해 그램은 컨텐츠보다 음악이나 일반 사운드를 위해서 세팅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고음이 조금 잘린 듯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스피커에 대한 밸런스는 그램이 제 취향이 더 맞았습니다. 그램은 돌비는 없지만 이제 AI 튜닝이라는 게 있어서 요걸 해보니까 드라마틱하진 않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스피커도 노트북의 사용성에 맞춰서
가서 구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CPU 성능입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제 삼성이랑 LG 제조사는 다르지만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는 프로세서는 모두 같거든요. 두 모델 모두 인텔 코어 울트라 5 226V를 탑재했고 16기가 램도 모두 동일한 사양으로 제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프로세서로 어떻게 세팅을 했냐, 발열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먼저 긱벤치 6입니다. 싱글과 멀티보드 사실 거의 비슷한데 오차 범위가 1% 내외일 정도로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당연하죠. 같은 프로세서니까요. 다음은 시네벤치 2024. 요거는 발열까지 고려한 테스트이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고성능에서 전원을 꽂고 테스트했을 때는 거의 오차 범위일 정도로 비슷했는데 어댑터를 빼면 성능 차이가 꽤 있었습니다. 멀티는 약 5%, 싱글은 15% 정도의 차이가 났어요. 점수를 보면 그램은 전원을 뽑았을 때 점수가 살짝 내려가는 반면 갤럭시북은 오히려 전원을 빼면 성능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둘 다 최적화, 권장 모드로 갔을 때는 조금 더 차이가 났습니다. 멀티는 16%가량 차이가 났고요. 싱글은 동일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이유는 싱글 코어는 코어 한 개를 갈구다 보니까 이제 발열이 적은 대신 멀티 코어를 모두 다 갈구다 보면 발열이 조금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나왔던 것 같고요. 이상하게 그램은 전원을 뽑잖아요. 그러면 거의 싱글 점수가 반 정도 낮아지더라고요. 저소음에서도 꽤 차이가 났습니다. 멀티는 44%, 싱글은 4%가량의 차이가 났어요. 이때도 전원을 뽑으니까 그램은 싱글 점수가 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무소음, 조용함에서도 차이가 꽤 났고요. 제가 테스트를 잘못했나 싶어서 몇 번 돌려보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왔길래 이제 원인을 찾아본 결과 세팅값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인텔 프로세서에서는 이제 전력 제한 수치, 그러니까 PL1이랑 PL2라는 게 있거든요. 쉽게 말해 PL2는 최대로 부하했을 때 그 터보 부스트가 작동했을 때 소모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상한을 이야기하고 PL1의 경우 베이스 클럭 기준으로 소모할 수 있는 최대 전력 상한을 이야기해요. 아무튼 복잡하니까 요거를 요약하잖아요. PL2 터보 부스트 수치는 이 CPU의 공식 스펙인 37W로 모두 동일했습니다. 다만 PL1 수치가 갤북이랑 그램이랑 좀 달랐어요. 전반적으로 갤북보다는 그램의 PL1 수치가 좀 낮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보니까 갤럭시북은 스로틀링에 걸리지 않도록 온도에 따라서 PL1 수치가 좀 가변적으로 바뀌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램은 수치가 이제 대부분 고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로틀링에 걸릴 온도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싱글코어 점수는 좀 비슷하게 나올지언정 멀티코어 발열이 좀 발생했을 때 그램은 동일한 전력을 계속 공급하고 갤북은 그 온도에 따라서 이제 좀 조절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요? 다음은 그래픽 GPU 테스트 해봤습니다. 먼저 3D마크의 타임 스파인, 이때도 확실히 차이가 있었어요. 고성능과 최적화는 2-3% 내외였는데 조용함, 무소음에서는 한 50%가량의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서 익스트림으로 넘어가면 더 많이 차이가 났고요. 와일드 라이프, 여기서도 18%에서 20%가량 갤럭시북이 더 빠른 수치를 보여줬고 익스트림에서는 오히려 이제 1에서 3% 정도로 오차가 더 낮아졌습니다. 나머지 뭐 스피드웨이나 솔라베이에서도 조금 차이가 났고요. 조용함이랑 무소음, 사실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게임 앞에서 이제 보통은 다 고성능으로 쓰기 때문에 고성능의 차이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실제로 할 때도 차이가 있냐 싶어서 한번 봤거든요. 먼저 롤에서 QHD의 매우 높은 옵션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둘 다 프레임이 비슷하게 나와줬습니다. 거의 한 145프레임 가까이 나왔는데 이제는 롤 프로브로 이러한 울트라북으로 하더라도 내장으로도 이제는 완전 싹 가능이에요. 하위 1%나 0.1%도 거의 비슷했고요. 다만 재미있는 거는 코어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평균 한 10도가량 갤럭시북이 더 낮은 수치를 보여줬죠. 로스트아크도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때도 갤럭시북이 평균 프레임에서 대략 한 7% 정도 더 잘 나온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아마 중업으로 테스트했기 때문에 하업으로 내리면 조금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발열에 있어서도 테스트를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전반적으로 같은 프로세서라도 이제 세팅에 따라서 이제 성능 차이가 난 것도 되게 신기해갖고 이제 발열도 비교해봤었는데 체감 발열은 이거는 그램보다 갤럭시북이 월등히 더 높았습니다. 아마 추측하기론 그래요. 이게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해서 이제 열 전도율이 그램보다는 더 높다 보니까 실제로 사용자에게 체감되는 발열은 갤럭시북이 훨씬 뜨거웠습니다. 유튜브에서 4K 영상 10분 보고 측정했을 때 그램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로아나 부하주는 작업했을 때는 그램이 뭐 이제 윗면, 뒷면, 프로세서의 온도 모두 다 높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하면서 이 수치적인 거 말고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은 갤럭시북이 진짜 거의 손난로처럼 진짜 뜨거웠어요. 그래 그거죠. 갤럭시북은 성능이 잘 나오는 반면 열 방출은 프레임도 같이 모두 다 이제 영향이 있다 보니까 내부 온도가 낮아진 만큼 표면의 온도, 외부로 방출되는 온도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테스트를 하면서 그램을 딱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그램은 그냥 조금씩은 손난로를 만지는 느낌? 체감적인 발열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성능 차이보다 더 극과 극일 정도랄까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도 이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갤럭시 북은 발열 제어를 좀 잘해서인지 오히려 체감적인 발열이 진짜 좀 뜨겁게 느껴졌고, 역으로 그램은 내부에서 발열 해소가 아쉬워서인지 외부에서 체감되는 발열은 더 낮게 느껴졌고요. 그게 이게 제조사에서 추구하는 세팅에서 오는 차이죠. 그래서인지 이제 그 게임 테스트를 보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갤북으로 고성능 모드에서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레스의 온도가 한 75도에서 80도를 절대 안 넘기게 세팅한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갤북에서 한 75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GPU 클럭을 완전 낮춰버려요. 그러면 좀 더 여유있게 더 많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갤럭시 북은 안 그래도 외부에서 만졌을 때 게임할 때 너무 뜨거운데 내부 코어 온도가 75도 85도 이상 더 올라가 버리면 갤럭시 북이 너무 뜨겁다고 느끼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좀 빡세게 세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느낌. 이것 말고 간단한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에서 체감 발열은 거의 비슷했고요. 그리고 게임할 때 소음은 그램이 조금 더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테스트. 야, 이 배터리 테스트도 재밌는 게 뭐냐면, 유튜브 4K 영상을 연속 재생했을 때 먼저 최대 밝기 테스트에서는 갤럭시 북이 3시간 3분 더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의아한 거예요. 아무리 밝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OLED랑 LCD 차이에서 이만큼 많이 오나? 왜냐면 배터리 용량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보니까 두 번째 테스트에서는 2시간 39분 더 오래 갔습니다. 여기서 밝기 차이를 최대 오차 범위인 1% 내외 한 380니트로 둘 다 세팅해서 해본 결과 그래도 갤럭시 북이 1시간 29분 더 오래 갔습니다. 아마 이제 프로세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유튜브를 봤을 때 전력 소모는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진짜 이게 디스플레이 OLED랑 LCD에서 오는 이 전력 소모의 차이가 이 정도로 많이 나나? 그래서 게임도 한번 해봤거든요. 둘 다 전원을 뽑고 롤 한 판 돌렸을 때는 1% 차이로 오히려 그램 배터리가 더 많이 남았어요. 이걸 보잖아요. 그럼 게임같이 고성능 작업을 할 때는 비슷하게 다른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부하가 적은 작업을 할 때는 OLED 그리고 이제 루나레이크의 장점 때문에 갤럭시 북의 배터리가 조금 더 오래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 프로그램은 둘 다 깔끔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갤럭시 북 프로그램이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거예요. 이게 너무 크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갤럭시는 좀 이제 크게 세팅되어 있어요. 뭐 연결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 갤럭시에서 쓰는 그대로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죠. 뭐 디스플레이 모드나 이런 걸 설정할 수 있고요. 그램도 마이 그램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간편 설정은 오른쪽에 있고, PC 관리에서 화면, 소리, 뭐 전원, 키보드 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성이나 가벼움은 그램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그램에서 이번에 그램 온 디바이스 AI를 경험하라고 이게 만들었다고 했거든요. 이런 건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좋죠. 왜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코파일럿 플러스 PC도 있지만 LG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개발해서 소비자한테 제공을 해주니까요. 근데 이게 조금 구린 게 뭐냐면 이게 베타이긴 하거든요. 베타 밝기 50% 설정, 이렇게 이제 밝기 50% 설정을 해달라고 하면 이제 밝기 50% 낮춰주는 게 아니라 그 설정을 할 수 있게 창을 열어줬습니다. 물론 기본 세팅에서 바로바로 이제 바꿔주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여기 다크 모드 켜져 있으니까 라이트 모드 켜줘 하면 딱 바로 라이트 모드가 돼야 하는데 라이트 모드로 했는데 다크 모드 켜기로 나오네. 이런 게 조금 짜치긴 해요.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16인치의 루나레이크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램 프로의 경우 최대 혜택가가 168만 8,100원에 구입할 수 있었고, 갤럭시 북의 최대 혜택가는 144만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둘 다 이제 뭐 사전 시청이나 체험단을 해야 뭐 요 정도의 가격이 나오긴 한데 더 낮은 곳이 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뭐 이제 중고 거래나 바꿔보상하고 이러면 더 낮아지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 빼고 했을 때 사전 예약 혜택가의 차이는 25만 원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두 가지 모델을 구입하고 든 생각이 뭐냐면, 확실히 이 두 브랜드는 추구하는 방향성이 모두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그래도 막 무작정 비싸라고 하기엔 25만원 정도도 아직까지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래도 이 격차가 조금 그나마 줄어든 것 같아요. 역시 이제 경쟁이 중요한 거죠. 원래는 그램 진짜 비쌌거든요. 막 그램 스타일 나오고 이럴 때.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하면서 정리를 하자면, 빡센 작업을 안 하고 무게가 아주 중요하고 높은 밝기, 외부 사용, 업무 위주, 체감 발열이 낮기를 원한다면 그램의 선택이 좋습니다. 만약 고급감, 사용시간, 컨텐츠 감상, 체감 발열보다는 성능 우선, 무게보다는 마감 위주라면 갤럭시 북을 추천드리고요. 25만원이라는 가격이 좀 크긴 해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번 테스트에서도 봤다시피 그거예요. 지금은 삼성이랑 LG만 비교를 했지만 만약 HP, 에이서, MSI, 기가바이트 뭐 여러가지를 비교하잖아요. 그럼 모두 다 동일한 프로세서를 탑재했다고 하더라도 성능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비교를 해봤고, 뭐 압도적으로 어느 하나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가격이나 사용성을 보고 내가 사용하는 사용 목적에 맞게 구입을 하시면 만족감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